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오늘 날짜가 5월 27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간 1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가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상반기 때는 바이오 종목들을 사실상 그닥 그렇게 사실은 볼 필요는 없었어요. 그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반기 때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의견을 갖다가 좀 제시를 해 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유,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마 바이오 종목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뭐 내가 아니면은 내 자식에게라도 물려줘서 끝장을 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자, 일단 시작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이게 어떤 리포트냐면은 아스코죠, 아스코. 아스코가 며칠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 여기 아스코에서 이번 아스코는 그냥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 리포트의 제목 자체가 서프라이즈도 쇼크도 없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쇼크도 없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여기 내용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의 그늘. 비대면 학회 개최로 업계 간 교류가 둔화되었고, 빅파마 포함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등의 연구에 집중해 오면서 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스타 데이터의 부재가 드러났다. 이르면 올 하반기 및 내년부터는 진척된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를 기대해 본다 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해 국내 바이오 제약사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죠.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굉장히 화끈한 그런 불쇼를 갖다가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몇몇 가지 재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설명드리냐면, 결국에 올해 하반기 때 바이오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때, 혹은 지난해 8월 이후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침체를 보였었던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지난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상승세, 두 가지의 상승세로 나눠져 있었죠. 자,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여기 이 뒷부분에는 순전히 거의 대부분 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 물론 뭐 이쪽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을 포함한 여러 종목들이, 뭐 신풍제약도 뭐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한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강한 그런 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바이오 섹터다, 오리지널 바이오 섹터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해 8월에 꺾였죠. 바이오 신약주들은 실제로는 지난해 8월부터 꺾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알테오젠 등 해가지고 메디팩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자, 차트를 먼저 보여드려야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이뿐만 아니라 메디팩토도 있습니다. 메디팩토가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여기 있군요. 요렇게 메디팩토까지 바이오 섹터를 주도했어요. 이 두 종목이.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8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꺾인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오 섹터들이 보통은 강한 면을 보여줄 때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지만요. 실제로 바이오 섹터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져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가 어떤 빅 이벤트, 종목별로 빅 이벤트가 있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대형 기술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사례들이 나와줘야 이 관련한 후속주들 있죠.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상승을 해주거든요. 작년에는 알테오전이 그런 역할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드팩토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컸고요. 이러다 보니 바이오 종목들이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제약주들까지 더불어져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영향을 미쳤었죠. 자, 그러다가 바이오 신약 섹터는 8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꺾였고요. 실제로 8월을 정점으로 해서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월 말 12월 달부터 12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의 치료제 개발 성과 이 부분과 함께 삼성 바이오의 그 제3 공장이죠.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의 그 2021년도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여기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섹터가 강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바로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자, 제가 일봉을 좀 보여드렸는데 주봉을 좀 보시면요. 주봉을 보시면 2017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기억들 하시나요?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바, 삼성 바이오의 실적 개선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거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벤트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벤트 부분, 어느 이벤트였죠? 당시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간 총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그 다음에 메시온까지. 자, 이 기업들에 대한 이벤트까지 더해지면서, 그러니까 즉 바이오, 흔히 말하면 바이오 기업이라는 어떤 그 대표 종목들이죠. 대표 기업과 그 다음에 제약사들, 일반 제약사들의 이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컸는데 여기에 이런 이벤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그러한 급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즉 바이오 쪽이 상승하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 이 기업의 이때 이 주도주들이라 말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미 약품, 유한양행 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요, 전체 바이오 제약주들을 끌고 갑니다. 전체 제약주들을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갈 때는 이래저래 재료가 갖다 붙이면서 다 끌고 갑니다. 두 번째는 빅 이벤트예요. 빅 이벤트. 이런 어떤 글로벌한 이슈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키트로다 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속속들이 나타나면서 해외에서는 이런 기업이 잘 먹혀. 아니면 뭐 임상 2상 종목들이 쭉쭉쭉 상승한다든가 3상 종목들이 쭉쭉 상승한다든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전제 조건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냐면은 저금리 기조에서 많이 활성화돼요. 왜냐면은 이 기간에서도 2017년, 18년 여기 우리나라까지는 이 임상 3상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상반기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M&A를 했었어요. M&A를. 우리나라에서는 M&A가 좀 유독 약하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M&A까지 이루어진 그런 케이스가 그닥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M&A들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M&A와 함께 뭐죠?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이죠. 라이선스 아웃, 라이선스 인.
예, 라이센스 인 아웃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리에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폭발적인 그러한 그 기술 이전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겠죠. 자, 이런 요건들 하에서 상승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KRX 바이오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예, 지속 하락하고 있죠. 예,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까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예. 연초 1월 달에 하는 건데, 이때 많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유명 빅파머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5년도 한미약품부터 시작됐죠. 그 이벤트가.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말 그대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포트처럼 이런 비대면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이벤트들이 올해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없지 않았나 싶어요. 즉 코로나 피해줍니다.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사실상 코로나 피해줘요. 그런데 이게 기술 이전이 여러분들 아시죠? 예, 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회사가 기술 이전이 나온대. 이런 카드가 많잖아요. 예, 토론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그게 실제로 다음 달에 나온대. 어째 나온대. 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정말 어떤 기업들은 한 1, 2년 이상도 걸립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TO 이전이 지난해 2개인가가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 그게 작년에 뚝딱하고 만들어진 거 아니죠. 예, 수년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끌어낸 그런 계약권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이벤트들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게 올해 상반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여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실제로 별로였었어요. 예,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자,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예,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한투증권이나 키움이나 이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실제로 나왔던 게 제 기억상으로 올해 4월달까지, 예, 4월달까지 그 기술 이전 한 금액이요. 예, 기술 이전 금액이 제 기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한 마이너스 40%? 예, 제가 4월이니까 40%, 요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마이너스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수나 금액이 다 줄어든 상태예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실적도 안 좋죠. 기업의 이벤트도 안 좋죠. 그런데 JP 모건이라든지 요번에 끝난 아스코라든지 이런 어떤 대형 어런 이벤트에서 볼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볼만한 게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갈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계속 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왜 좋아지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들 한 번쯤 뉴스나 아니면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계실 텐데 삼공장이 본격 가동이 들어가면서 2021년 하반기 때부터 좋아진다라고, 예, 삼공이 이제 본격 가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22년에 4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여기가 가동이 들어가면서 요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겁니다. 실적이. 근데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수주 이런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아직까지 비어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근데 셀트리온도 제가 그런 리포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된다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요건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첫 번째 요건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요건? 예, 주요 대기업이라고 흔히 말하는 대형 기업이죠. 대형 기업, 대형 바이오사들의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삼성바이오는 모더나의 어찌됐든, 예, 모더나의 어떤 패킹, 그죠? 예, 패킹과 관련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8월달부터라고 그러죠. 하반기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하반기 실적부터 반영이 돼요.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상공장에서 원래 돌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일부
일부 취소하거나 연기시켜 놓고서는 요걸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어쨌든 실적은 3분기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서 좋아진다라는 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시장 예상보다 모더나 실적이 어떤 부분을 얼마나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더 좋아진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빠지죠? 왜 빠질까요? 예.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왜 빠질까요? 왜 빠집니까? 당연하죠. 이게 코스닥 종목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 코스닥 종목하고 틀립니다. 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렇게 보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상공장이 가동되면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고요. 즉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상황에서 두 번째 이벤트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벤트 부분에서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예, 기대할 거는 사실 하반기다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기술 이전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기업들의 실적 이거는 이제 백신 CMO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지속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왜 이벤트가 축소되고 있나요? 코로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 코로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피해라는 건 결국에는 백신이 공급되면서 뭐가 되죠? 완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즉 접촉이 가능해지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형 그러한 이벤트들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 발로 볼만한 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그 이슈들이 하나둘씩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CMO라는 거거든요. CMO, 백신. 근데 이 백신이 그냥 단기 이벤트면요. 사실은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예, 볼 게 없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단발성 이슈가 아니에요. 왜 단발성 이슈가 아니냐면은 지금은 그저 단순히 어딥니까? 그저 단순히 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기업들에 국한돼 가지고 백신 공급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반면한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혹은 신흥국 중에서 잘 나간다라는 한국이나 대만 등 싱가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조차도 아직까지도 뭡니까? 제대로 된 백신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즉 개발도상국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지려면 혹은 후진국까지 이루어지려면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내년 중반이나 이후 말까지 지속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혹시라도 3차 접종이 필요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그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독감처럼 예, 신종플루처럼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그렇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변종도 계속 생기면서 안 좋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CMO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실적과 이런 CMO 기업들의 어떠한 이런 코로나 백신 모멘텀, 실적과 연결된 이런 모멘텀들이 다수 존재하게 될 겁니다. 비단 삼성바이오뿐만 아니죠. 예,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저 밑에 그 휴안스인가요? 예, 러시아 거를 만드는 휴원스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뭡니까? 예, 실적이 다 확산되는 예, 확대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인 이슈예요. 그러면서 또 바이오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이오 전체 섹터들을. 물론 요번 하반기 때는요. 일부만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 오르진 못할 겁니다. 바이오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기는 분명히 제공해 줄 것이고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때 좋은 그러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반기까지 봤을 때 물론 시장을 또 봐야겠죠. 시장이 또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나 분명한 것은 하반기로 가면 이런 이벤트와 함께 또 하나의 이벤트 있죠. 예, 또 하나의 이벤트 바로 우리나라 K백신에 대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오 전체 섹터에 아무래도 뭐 긍정적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뭐죠? 데이터예요, 데이터. 기업들의 데이터일 겁니다. 예, 기업들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하죠? 예, 어떤 유효한 데이터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그 주요 기업들의 신약 있죠? 이 신약 임상 유효 데이터들을 갖다가 발표함으로써 분위기를 갖다가 반전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공부가 좀 안 됐어요. 예,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어요. 뭐 직전에 끝난 아스코에서 제넥신이라든지 유한양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제약 바이오사들의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뭐 양호하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뭐 이렇게 크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도 그런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잘, 거기까지는 공부가 좀 안 됐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분명하다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예, 하반기 때는 이런 기업들의 신적 개선으로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K 백신 플러스 일부 뭐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하반기 때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이쪽 바이오 쪽으로의 어떤 이벤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체가 지난해처럼 전체가 다 오르지 못할 겁니다. 예, 충격이 커요. 어떤 충격이 크죠? 어떤 충격이 큽니까? 예, 그 이해들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뭐냐면요, 상승이 크면은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예, 예,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쉬는 거예요. 예, 그러겠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이런 데다가 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요. 예, 결론은 결국엔 골이 또 깊으면 반대로 산도 또 가파르게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희망을 걸고 하반기 때 바이오 종목, 예, 가나? 정말 가긴 갈까? 예, 이런 생각 간다라고 전 충분히 봅니다. 7월이라고 봅니다. 7월이라고. 예, 7월, 늦어도 8월 중으로는 좀 그런 어떤 강한 모멘텀을 안고, 예, 반등 잘 나오길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